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여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엘레나라고 해요. 미국에서 왔고 나이는 29살입니다. 남편이랑은 10살 차이가 나요. 제가 이렇게 왈칵을 사연을 보낸 이유는 우리 엄마와 남편과의 해프닝 때문이에요. 저는 샌디에고 근처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해서 잘 안 만나요. 엄마는 항상 제게 아빠같이 가정에 책임감이 없는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지요. 아버지는 애를 키우면 돈과 시간을 모두 다 투자해야 된다며 불평이셨대요. 그 이후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엄마 역시 바람기 있고 자유로운 남자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며 합의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제가 남자를 보는 우선순위에는 재력과 인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줍음이 많고 이상한 취미가 있어서 남자 한 번 사귀지 못했죠. 그 취미는 바로 중고품 가게나 벼룩시장에 다니며 골동품을 찾아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종종 산속에 혼자 들어가 옛날 동전을 찾기도 했고 시장에서 저만 가치를 알고 있는 오래된 물건을 찾을 때 쾌재를 부르곤 했죠. 그런데 또래 아이들은 이런 취미에 관심이 없잖아요. 보통 쇼핑하거나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점점 혼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골동품이 친구보다 좋았거든요. 어느 화창한 날에 저는 또 역시 오래된 골동품 가게를 뒤지고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한국에서 온 오래된 공예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만이 제 눈을 사로잡았거든요. 먼지투성이 유물들 사이에 한국의 아름답고 화려한 자개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개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매력을 느꼈어요. 이 오묘하면서 영롱하고 반짝이는 것은 제 평생 본 적이 없거든요. 가게 주인에게 이 물건에 대해 물어보자 주인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해줬어요. 그건 한국에서 온 나전칠기라는 거야. 조개 껍질을 이용해 만든 거라서. 희소성이 있고 모두 수공업이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엘레나 너는 아직 이 물건을 살 수 없단다. 엄청나게 비싸거든. 주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갖고 싶었어요. 복잡한 조각들 사이에서 장인정신이 나오는 거 같아 완전히 매료되었거든요. 원래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욕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분명 주인도 한국의 물건을 어디서 사온 것이 분명하기에 판매처를 물었어요. 아, 이번에 한국에서 온 고물상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물건을 많이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하나 샀어. 어제 산 거라서 아직 샌디에고에 있을지도 몰라. 여기 근처 벼룩시장을 많이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돌아다니다 보면 만날 수도.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땡큐라고 외치며 샌디에고 시장을 뒤비기 시작했습니다. 고물상들이 가는 시장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빈티지 제품을 마구 파는 보물 같은 시장. 그곳에서 1시간 정도 돌아다니다 보니 큰 가방을 메고 있는 동양인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딱 느낌이 왔죠. 고민할 새도 없이 다가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한국에서 온 고물상이죠. 저도 그쪽의 물건을 하나 사고 싶은데 볼 수 있을까요? 그 한국 남자는 어린 소녀인 제가 골동품에 관심을 가지니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활짝 웃으며 당연히 어린 소녀도 나의 고객이 될 수 있다며 구석에 가서 물건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골동품들이 많더라고요. 가게에서 봤던 나전칠기뿐만 아니라 비녀라는 한국의 고유 헤어 액세서리도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딱 봐도 비싼 것 같아서 침묵을 다진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려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남자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샌디에고에 한국인은 잘 오지 않는데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한국에 있는 모든 고물상들을 다 돌다가 미국의 고물상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휴가 겸 출장으로 오게 되었어요. 확실히 똑같은 고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손때가 묻어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에 따라 풍겨져 나오는 분위기가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어려 보이는데 어떻게 고물들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그와 대화를 이어나가니 고물에 대한 애정과 직업정신이 느껴졌어요. 그의 마음을 얻으려 대화를 시도한 것인데 오히려 제가 그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렸죠. 저는 그의 이름이 상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지역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더 마을에 머물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매일 상철을 만났어요. 위챗으로 연락처를 주고 받았거든요. 매일 그와 시장을 다녔고
미국에 어떤 고물이 가치가 있는지 정보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주 후반에 저와 상철은 고물 입찰을 위해 경매에서 만났어요. 상철은 가치 있는 물건을 입찰해 한국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매우 날카로운 상태였고, 저는 미국 고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의 구매를 능숙하게 도와줬지요.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골동품에 대한 사랑과 숨겨진 보석들을 찾는 짜릿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깊고 우호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철은 저와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었는지 한국행 비행기 날짜를 바꿨대요. 그리고 거의 한 달 동안 저와 시간을 보냈죠. 그러면서 저희는 눈이 맞아버렸어요. 우린 서로의 문화와 배경에 대해 배우면서 골동품 가게, 시장, 박물관을 탐험하며 여러 시간을 함께 보냈고 같이 밤도 보내게 되었죠.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그가 저에게 팔베개를 해줬을 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국은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이며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고 독특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며, 저는 그 한국 생활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한국에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상철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몸에 이상 증세를 느꼈어요. 계속 잠이 미친 듯이 오고 몸도 무겁고 혹시나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임신이더라고요. 저는 상철에게 페이스타임을 걸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알렸죠. 상철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비행기표를 예매해 놓을 테니까 한국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이후 저는 짐을 싸고 엄마에게는 한국 남자의 아이를 임신해서 당분간 한국에 있을게 라는 쪽지만 남기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훌쩍 떠났죠. 그 이후 아이고 낳고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상철과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하지만 단단히 화가 난 어머니는 저에게 연을 끊겠다며 1년간 연락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아기 사진을 보내며 한번 보러 오라고 했어요. 제가 아이까지 들먹이며 엄마를 설득하니 좀 누그러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그래, 그놈의 고물상 한국 남자 얼굴 좀 보자. 넌 뭐가 모자라서 고물상에게 시집을 가니? 라고 상철을 비하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참았죠. 한 달 뒤에 엄마가 한국에 도착했고 상철이는 물심양면으로 엄마를 지원했어요. 초호와 호텔 뷔페나 한식 코스 요리, 그리고 엄마가 이동하고 싶을 때마다 차를 태워줬죠. 엄마는 제가 사는 신축 아파트나 상철의 비싼 차를 보더니 조금 놀란 모양이었어요. 제가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나 봐요. 저에게 속삭였어요. 네 남편 돈 어디서 났니? 엄마, 우리 남편 돈 잘 벌어. 한국에서 고물상은 보통 월에 1,000에서 3,000만 원까지 벌어. 엄마는 화들짝 놀라며 고물상이 이렇게 돈을 잘 벌 줄 몰랐다며 그때부터 태도가 바뀌었어요. 상철이 재력과 책임감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재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 이후 우리 엄마는 상철에게 마음을 열었고 요즘은 같이 웃으며 대화까지 나눕니다. 사실 저도 한국의 고물상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줄 몰랐어요. 저는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시집 온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책임감도 있고 재력도 있었어요. 전 정말 럭키걸이에요. 앞으로 아이도 잘 키우고 남편 내조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제 사연 들어줘서 고마워요. 엘레나님, 재밌는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고물상을 하는 지인이 있는데 돈을 상당히 잘 벌더라고요.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겐 돈이 절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감동사연 채널 왈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